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전공이론의 과목 중에서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하게 되는 이금주라고 하고 있고요. 개강은 3월 14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생애주기 영양학은 목요일에 시작을 할 거고 오전에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의 경우에는 우선 제가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목에서는 이 생애주기 영양학 어떻게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건지 이런 순서로 쭉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생애주기 영양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같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하고 평가 내용 요소가 요게 이제 2008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해가지고 게시를 했죠. 공지를 했는데 이게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08년도에 그 공지된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20년 거의 다 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은 공부를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뭐 들어간 것들도 있고 그쵸. 뭐 대표적으로 NCP 영양관리 과정 같은 건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슬그머니 문제에서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슬그머니 그걸 또 가르쳐야 돼요. 그죠?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여전히 조금 그런 문제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개정을 안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타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조금 개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또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라기보다는 뭐 개정된 것은 별로 없고 우리는 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정을 좀 민감하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의 경우에는 평가 영역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사실 영양소 개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개요 안에 뭐 영양소의 결핍증이라든가 과잉증 뭐 여러 가지 대사적인 부분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는요 그 부분은 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강의하시는 이현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할 거예요. 다만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영양소 개요 내용 중에 에너지 대사와 균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운동과 영양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과 영양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생애주기 영양학 책에 이제 교재에 전공서에 운동과 영양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저도 그거를 따라서 요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양학에 해당하는 거는 이현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 평가 영역을 살펴보자면 평가 영역이 크게 이제 이렇게 3개. 이게 메이저죠. 모자 영양. 모자. 그래서 이 모자 안에는 임신부, 수유부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안에는 뭐 신생아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임신부나 수유부로 많이 가름을 하니까 임신부 그쵸 많이 가름을 하고 있고 자 안에 영아, 유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신, 수유, 영유아에 대한 영양이 여기 평가 영역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 내용이 제일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부의 생리적인 특성, 영유아의 성장 발달, 모자의 영양 섭취 기준, 모자니까 임신부, 수유부, 영아, 유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역시 모자의 식사 지도, 모자의 영양 관련 문제 이러한 내용 가장 방대한 내용이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반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및 청소년 영양으로 아동도 학령 전기 후기가 있고 뭐 청소년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양교사한테서는 주요한 타겟 그죠?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죠? 여기도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발달, 뭐 영양 섭취 기준, 식사 지도, 영양 관련 문제, 요 어떤 구성, 평가 내용의 요소에 대한 구성은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성인 및 노인기 영양이 들어가죠. 성인 및 노인기 영양에서도 이제 성인 있고 전생에서 가장 기간이 긴 성인이 있고 그리고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도 그렇고 우리 이제 모자도 그렇고 이제 임신, 수유, 영유아도 그렇고 특히 영아
뭔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생애에 있어서 생리적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노인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퇴화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 영아의 경우에는 아직 미숙하니까 발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고 그에 따르는 영양 관리도 좀 약간 특수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출제 빈도가 높다. 성인과 노인기 영양 섭취 기준, 식사지도, 영양 관련 문제, 그 운동과 영양. 운동과 영양은 뭐 나오는 때도 있고 안 나오는 때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많지도 않고 또 나오는 영역 자체가 조금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공식적으로 게시가 되어져 있는 평가 영역과 각 영역별로 어떠한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저는 수업 시간에 그거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생애주기 영양학은 출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요거는 이제 2014년도부터 2019년도 물론 그 이전에 2008년도도 있었죠. 근데 이제 2014년부터 형식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뒷장에는 이제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뭐 이런 자료를 수업을 이제 받을 때 다 제가 이제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 뭐 비만 판정 같은 경우에는 영양 판정에서도 관계가 되게 깊고요. 그렇죠? 뭐 비만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봤을 때 식사요법하고도 관계가 깊고,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은 다른 과목, 특히 뭐 영양학, 영양 판정, 식사요법 이거와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입형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서술형 문제로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성인 노인기에서 에너지에 대한 지방 섭취 비율. 근데 이제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런 건 이제 안 나오고,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고, 지금 점점 뒤로 갈수록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 거고, 좀 더 이제 그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2018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달리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2020년도부터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 시험을 봤던 내용까지로 쭉 정리를 해보면, 모자 영양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언제든지 해서 보면 매해 빠지지 않습니다. 매해 절대로 빠지지 않고 쭉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힘주어서 공부하셔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힘주어서 공부하셔야 되고, 아동 및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다양하게 해가지고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도 청소년, 여기 성호르몬에 대한 게 기입형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성인 및 노인기도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노인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대비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시험 범위가 변하지가 않고요. 그렇죠? 딱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가 매해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죠?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신박하고 정말 기상천외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기본적인 것들을 착실히 해놨을 적에 좀 응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와 암기와 적용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내년에 생애주기 영양학을 강의할 적에는 KDR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힘주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더 많이 꼼꼼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막 기상천외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어찌 보면 기본에서 더 탄탄하게 되어져 있고 다른 교과목하고 연계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지문을 주고 작성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작성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출제자가
받고 싶은 답에 가깝게 우리가 써나가야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강의에 반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거는 이제 문항수 배점이에요. 보면은 보통 이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들은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점수의 배점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뭐 이게 다른 교과목하고도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근데 통상적으로 생애주기 영양학으로는 보통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나오고 있다. 기입형, 뭐 서술형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이 전반부가 가장 중요해요. 모자 영양이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수유, 영아, 유아기 해가지고 이 모자 영양에 대한 이 평가 내용 요소를 다 다루어 낼 겁니다. 다루어낼 거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기 영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2장 정도에서 다루어낼 거고, 성인 노인기 운동과 영양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장을 해서 평가 영역은 3개지만 저는 한 10개 정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막 자세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부록으로 빼서 여러분들이 뭐 미리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하고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록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록에다가 이제 들어갔고, 특히 요번에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도로 모든 영양소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애 단계의 연령별로 남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진짜 A부터 한 40여 개 되지 않나요? 우리 그거? 그렇죠? 영양소가 종류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외워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뭐 정말 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 외우시면 되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못 외우거든요. 그리고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외워야 하는 게 있어. 점점 그 답을 쓰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그냥 권장 섭취량을 쓰시오만 하는 게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을 선별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다각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부록에 수록을 했습니다. 교재는. 그다음에 형성평가 진행을 할 건데, 형성평가 역시 한꺼번에 뒤로 다 뽑아가지고요. 3단계로 각 챕터별로, 처음에는 1단계 스텝 1은 빈칸을 채우는 걸로, 스텝 2는 OX,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해 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연습해 보는 OX.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요거를 이제 표시하기가 어렵겠죠?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 또는 거기서 제가 조금 변형한 문제를 가지고서 3단계로 해서 기출 및 적용으로 해서 형성평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 챕터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잘라서 복습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평가 내용이 끝나고 나면 빌드업 테스트 갈 거고,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의 빌드업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3번의 빌드업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첨삭과 피드백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찌 보면 제가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학습을 하실 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생애주기 영양학도 역시나 정확한 개념 확립하고 이 개념을 내가 어떤 상황에 이 개념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애주기 영양학은 내가 공부를 할 적에 여기서 단편적으로 배운 거지만 이게 다른 교과목, 예를 들어서 영양학이나 식사요법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끌어다가 같이 내가 정리를 해두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일까? 출제자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야.
내가 정말 출제자가 돼서 문제를 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할 때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자극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적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을까? 그렇죠? 요거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기출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고서 아, 요거는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내고 싶으세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해보는 거지, 내가. 그러면 공부할 적에도 조금 더 입체적인 공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아는 것인지를 확인할 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자꾸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 학습할 게. 그쵸?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거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철저하게 이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기출된 것만 중요하고 기출 안 낸 건 안 중요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두거나 힘을 줘야 될 때 빼야 될 때 이런 게 있잖아. 계속 힘을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데 저는 생애주기 영양학이나 이렇게 좀 양이 많거나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형성평가, 빌드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 지식을 문제풀이 과정에 써 먹어야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보태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쌓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론 다 해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론한 거 다 뭐 알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려고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여지껏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셨는데 인간인지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스스로 안 되니까 도와주는 장치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과목을 다 나만의 교재를 만들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에다가 기출문제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안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뭐 교재를 만드는 거 이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이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요것들을 다 나중에 다시 한번 회독을 하거나 여러분이 리뷰를 할 적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런 식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는 사실 영양학 및 생화학도 포함되어져 있고 저는 그 중에서 그거를 뺀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서 정말 생애주기 영양학만 가지고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 보면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출제 비도가 높아요. 영양학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다른 과목과 연계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생애라고 하는 거에서 다루어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 같은 걸 다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좀 더 여우같이 현명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생애주기 영양학을 하시게 될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업은 3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오전에 진행이 될 거고요. 7주 완성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10시에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한 이금주와 함께하는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강의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른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